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유럽 축구가 개막한 지 2달, 몸값을 못해주고 있는 이적생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포스테코글루입니다. 선수만 이적한 게 아닙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을 이끌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누누 산투 감독이 물러난 노팅엄 포레스트에 새롭게 부임을 합니다. 전 시즌 누누 산투 감독이 노팅엄을 리그 7위로 올려놓으며 돌풍을 이끌었지만 보드진과 브라로 팀을 떠나야만 했죠. 새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3주 만에 노팅엄을 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7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승점 5점에 그치면서 17위에 머물렀습니다. 충격적인 지표는 수비가 경기당 평균 2.71골을 내주었는데 이는 맨유와 번리를 제외하면 리그 꼴찌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단 내부에선 이미 결단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9위는 케르케즈입니다. 헝가리 왼발잡이 레프트백 케르케즈는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올해의 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은 이 2003년생 유망주를 로버트슨의 후계자로 생각하며 730억이란 거액을 주고 들어옵니다. 시즌 초반 500분을 소화하며 기회를 얻었으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수비 및 공격 전개 지표에서 프리미어리그 풀백 중 하위권에 머물렀죠. 폭발적인 운동 능력, 공격적인 오버래핑 그리고 빠른 수비 복귀가 강점이었는데 리버풀의 슬롯 감독은 그에게 빌드업을 요구했습니다. 본머스 시절 자바르니 하위선 센터백들이 했던 탓에 이 역할은 케르케즈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8위는 토디보입니다. 1999년생 프랑스 센터백 토디보는 지난 시즌 웨스트햄에서 임대를 통해 EPL 맛을 느꼈고 올 여름 완전 이적으로 해머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웨스트햄이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었지만 토디보는 나쁘지 않았죠. 공격 진입 문제, OM 말고 싹 다 패급이었습니다. 토디보는 임대 후 영입 조건이었는데 2025년 4월 시즌 말미에 의무 영입 조항이 발동되었습니다. 웨스트햄 일부 잔류가 조건이었는데 사실상 2025년 여름에 완전 영입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지불 금액은 무려 702억. 제2의 바란이라는 기대치를 안고 데려왔는데 로페테기 감독이 잘리고 나서 누누 산투 감독 체제에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7위는 은쿤쿠입니다. 2022년 분데스리가 득점 왕의 은쿤쿠는 2023년 첼시로 970억에 이적을 했지만 이는 그의 커리어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잦은 부상에 시달렸기 때문. AC 밀란은 과거 첼시 선수들을 여러 샀는데 플리식은 성공적이었고 은쿤쿠도 플리식처럼 첼시에서의 부진을 딛고 반등을 기대하며 678억을 주고 2025년 여름 밀란으로 데려옵니다. 이선 전적은 물론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인데 오카포, 축구회자가 떠나며 생긴 공격진에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체 자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클럽 레코드급 이적료와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주급을 고려하면 몸값이 문제가 아니라 AC 밀란에 굳이 필요 없는 선수를 데려온 것입니다. 6위는 엘랑가입니다.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쿠냐, 은베모, 모기파 등 선수들이 핫했지만 개막 후 팀 조직력이 개판나면서 이 선수들은 몸값이나 기량이 아쉽다는 생각은 크게 들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력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한 선수가 등장하면 조직력이 깨져버리는데 바로 안토니 엘랑가 얘기입니다. 올 시즌 마무리에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엘랑가 때문에 오죽하면 오술라를 넣어 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 뉴캐슬 입장에서 만약 엘랑가를 영입 안 했다면 이번 시즌 초반 승점 4점은 더 땡겼을지도 모릅니다. 9경기 0골 0도움, 이번 시즌 그의 성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습형 공격수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니다. 5위는 제임스 트래포드입니다. 영국인 골키퍼 역대 최고 이적료를 세우며 맨체스터 시티로 다시 돌아온 트래포드. 2023년 350억의 번리로 갔다가 다시 2년 만에 돌아왔으니 실질적인 지불은 220억가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번리의 최소 실점을 이끌며 잉글랜드 2부 리그 벨스 11 골키퍼였던 그가 맨시티에 새로운 골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맨시티가 파리 생제르맹의 돈나룸마를 데려오면서 사실상 1번 유니폼을 받았음에도 주전 자리가 사라지게 되었죠. 트래포드의 기량도 나쁘지 않지만 월드클래스 안정감에 돈나룸마는 달랐습니다. 트래포드는 스스로 내년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위는 기튼스입니다. 맨유의 가로나초가 맨유를 떠나 첼시로 와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 이 활약으로 인해서 입지가 좁아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튼스. 첼시가 기튼스를 2025년 여름 영입할 때 지불한 금액은 903억이었습니다. 뛰어난 드리블 능력과 스피드로 풀백들을 괴롭히는 유형의 선수로 평가받았지만 지난 시즌 기튼스는 3도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그의 잠재성에 큰 베팅을 한 것입니다. 이번 시즌 7경기에 나서 0골을 기록 중인 기튼스는 왼쪽 윙으로 나서고 있지만 폼이 안 올라오고 있고 자신감도 죽은 상태. 따라서 가르나초 선발에 기튼스 후보가 큰 틀로 붙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튼스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그가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3위는 요한 위사입니다. 태업을 불사하고 2025년 여름 브랜드포드를 떠나 뉴캐슬로 새 둥지를 든 위사. 결국 937억에 이적했던 위사는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초반 아예 경기를 못 뛰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월 부상 복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5경기를 더 결정하게 된 것이죠. 1996년생으로 이제 29살인 위사의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부상으로 인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뉴캐슬 팬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는 중. 가뜩이나 뉴캐슬은 올 시즌 리그 7경기에서 5실점에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고도 6득점 밖에 못하는 부실한 공격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격수 위사는 지난 시즌 리그 19골로 브랜트포드의 에이스였습니다. 2위는 빅토르 요케레스입니다. 아스날은 오바메양 이후 오랜 시간 동안 9번 공격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2025년 여름 스포르팅의 공격수 요케레스를 1191억의 이적료를 주고 영입을 합니다. 그러나 아스날 데뷔전에서 그는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고 이는 70경기 만이었습니다. 아스날은 요케레스의 피지컬과 돌파력을 활용하고자 짧은 패스 대신 롱볼을 도입했는데 선수와 팀 모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옆집 셰시코가 가진 툴이 많고 어린 탓에 기대를 모은 반면 요케레스는 수비수 2명을 끌고 다녔는데 이럴 거면 하베르츠도 할 수 있다며 팬들은 요케레스의 득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스텝업을 더 많이 하지 못한다면 요정국이라는 별명은 붙여줄 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비르츠입니다. 올 여름 리버풀은 이적시장에서 8천억을 쓰며 슈퍼팀을 만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시즌 초반 크게 흔들렸죠. 지난 시즌 단 4번밖에 패하지 않으며 구단 역대 20번째 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올 시즌 벌써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시즌 독일 최고의 스타이자 유망주인 비르츠를 2,400억을 주고 데려왔는데 10경기 동안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리그 적응도 해야 하고 전술도 자신에게 맞춤형이 된다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이적료 2,400억이면 그냥 개인 능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기량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조롱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비르츠라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 리버풀 풀백들의 빌드업 능력이 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살라도 전 시즌보다 폼이 좋지 못한 상황. 과거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와 적응기에 방황하던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레버쿠젠 후배 비르츠도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